안녕하세요. 다남요양병원 진료원장 김태형입니다. 갑상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에도 마찬가지 수술 방법이거든요. 상처를 내고 피부를 들어서 근육과 이제 피부 사이에 절편을 만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그 수술을 한 쪽에 신경과 혈관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감각 이상입니다. 감각 이상이라는 게 둔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서는 몇 주 후에 조금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데 그 전보다 감각이 떨어졌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혈관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화상에 취약합니다. 화상이라고 하면은 보통 뜨거운 물에 댄다 아니면 뜨거운 곳에 닿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우리 몸 조직은 손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곳에 댄다고 바로 화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뻘개지잖아요. 그 뻘개지는 게 뭐냐, 피부 확장이 일어난 겁니다. 열을 분산시킨 거죠. 여기에 뜨거운 이 들어왔을 때 열을 분산시켜서 우리 몸의 손상을 적게 하는데 그 부분에, 그러니까 수술을 한 부분에는 그 작용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온 화상이란 것도 있는데요. 피부 체온보다 높은 경우에 열 발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우나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만 해도 뜨겁지 않아도 미지근하다고 느꼈는데도 이 부분은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슷하게 이제 전기장판 같은 데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핫백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신경손상입니다. 신경손상은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수술할 때 다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경이 되돌이 후두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우리 성대에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다칠 경우에는 쉰목소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뇌신경이기 때문에 되돌이 후두신경, 그러니까 되돌아간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고 쉰 목소리가 나면서 음식물을 삼킬 때 사례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양쪽 모두 손상이 받았을 경우에는 증세가 더 심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수술 과정에 생긴 일시적인 손상이고 암이 신경을 침범했을 때도 비슷한 증세가 이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세가 있지만 수일, 수주 내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굉장히 불편하고 반복적인 살에 걸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몸을 앞쪽으로 좀 숙이고 목을 내밀어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으시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신경은 상후두신경의 외측 분지인데요. 갑상선 위쪽에서 성대로 들어가는 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신경은 고음 불가가 됩니다. 다쳤을 경우에.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거의 회복되게 됩니다. 수술 범위가 큰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가운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츠까지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범위가 굉장히 확장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호너 증후군, 호너 신드롬이라고 해서 얼굴 한쪽으로 나타나는 동공수축, 그리고 안검하수, 그리고 땀이 나지 않은 무한증, 혈관 확장, 그리고 눈 주위의 피부의 체온 상승이 특징적입니다. 이것은 교광신경계에 신경 손상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 범위가 큰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세가 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술 범위가 굉장히 큰 경우, 가측 림프절까지 있는 경우에는 척수 더부신경 손상을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수술할 때도 조심을 하지만 이 신경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어깨 움직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면 수술 받기 너무 겁나시겠어요. 근데 참고삼아 알고 계시고요. 제가 강조한 그 부분만 주의 깊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수술 범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고 이제 암의 진행 정도와 이제 수술 스킬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손발 저림입니다. 쌀알 만한 부갑상선 조직에 손상됐을 경우에 나타나는데요. 부갑상선이 하나만 혈관 손상 없이 보존되어도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양측 모두 갑상선을 절제할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소리 신경이 손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쪽만 이상이 있어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적이고 필요한 경우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 이상인데요. 이것은 수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일상적으로 살짝 차갑다, 살짝 따뜻하다 정도만 돼도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자체에
합병증, 수술암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미용적인 목적이나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예방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 암은 거북이암이라고 굉장히 느리다고 돼 있지만 0.1% 이하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항암제라던가 방사선 치료도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암이 진단되었을 경우에 바로 수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0.1%를 위해서 수술하는 것이 과하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크기가 크거나 크기 변화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하시는 것이 추후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나쁜 갑상선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합병증이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삼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무서워서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분이 수술 받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삶의 질 저하를 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수술 방법과 그리고 수술 합병증에 대해서 숙지한 후에 수술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